자, 먼저 이해입니다. 이해. 자, 이해 1번, 2번, 3번. 이거 보니까 전부 다 부동산이죠, 부동산. 우리 총론에서 부동산에 관한 뭐 부동산 개념, 용어, 특징 그게 나와 있죠, 그죠? 여기서 한 두 문제에서 한 네 문제 정도 나온다. 자, 1번 부동산 개념 나왔습니다. 개념. 1번 부동산 거래 활동이나 평가 활동 등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과 함께 그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자, 토지하고 건물하고 부동산 매매 임대차 하면 이거 우리 이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법률상은 2개 이상이죠. 또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같으면 구분 등기가 되잖아요. 여러 개죠. 법률상 2개 이상이다. 그걸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복합 부동산. 자, 복합, 여기서 복합이다 이 말은 2개 이상. 그 다음 등기된, 이 등기란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부동산이다 이런 뜻이다. 2개 이상 등기된, 법적으로 2개 이상이죠. 부동산이다 이 말이지. 아파트 같으면 뭐 천세 같으면 많잖아요. 구분 소유. 복합 개념이 아닙니다. 토지, 건물 등 이런 말이 나오면 복합 부동산이다 이렇게 되지. 복합 개념 하면 안 되고, 복합 개념은 법경기 모든 걸 고려해야 봐야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복합 개념이죠. 다르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임차인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임차인이 가스레인지, TV, 에어컨, 신발장, 벽걸이 등등 가지고 오면 임차기간 끝나면 다시 보따리 사가 가져갑니다. 동산이지, 동산. 정착물 부동산이 아니다 해야죠. 이게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3번.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상하에 미치는 권리는 광업권 객체가 되고 있는 미철 광물이나 지정된 항공로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맞는 말이네. 자, 이게 내 땅입니다. 내 땅 위에 정당한 이익 범위에서 상까지. 그 다음에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하까지. 그래서 사적 공중권, 사적 지중권, 사적 지표권. 지표권은 건축할 수 있는 권리, 경작할 수 있는 권리, 용수권, 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있죠. 근데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상, 비행기가 일로 지나가더라도 괜찮죠. 내 공중에 스쳐 지나가더라도 위해를 주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철새, 전파, 발자권 이건 공적 공중권이니까 상관없다. 대심도 저 밑으로 지하철 지나가도 공적 공중권은 상관없다 이랬습니다. 근데 나에게 이제 피해를 주면 여기에 고가도로 지나가거나 여기에 공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피해 보상 당연히 받아야 되지. 상하 미친다. 근데 이게 사회 통념상 이지 구체적으로 몇 메타 이건 아니잖아요. 때론 다툼이 생기면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특히 환경권에 대해서 요즘 문제가 워낙 많으니까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여기에 대해서는 옆집하고 등 법적 다툼이 생기기도 하죠. 최종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철 광물 이거 민법상 미치는 게 아니고 강업권법에 따로 법이 있죠. 그래서 민법상 미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경제적 측면에서 돈 측면에서 부동산을 무형적 관점에서 보면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등 있다. 전부 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죠. 자, 경제하면 뭐다?
또 다른 표현은 사고 파는 거다 이랬죠? 사고 파는 거. 사고 파는 거 어디서 합니까? 시장에서 하는 거지. 시장에서 마켓. 시장에서 사고 파는 대상. 이게 아닌 것. 자산, 자본, 생산 요소, 택지비, 건축비, 소비재, 상품 다 경제 행위. 맞습니다. 5번.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을 광의의 부동산을 집어넣을 수 있다. 자, 공시수단 갖춤으로써 이게 이제 우리 이 자기선공 무슨 해? 광어회. 입으로 들어간다, 코로 들어간다? 입으로 들어간다지. 자, 자동차, 차량, 건설기계,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임목. 이건 우리 준부동산이 있지. 준부동산을 이걸 공시방법을 등기등록 갖추면 민법상 토지 건물처럼 주당권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제피 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준부동산도 넓은 의미의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광의의 부동산 맞습니다. 자, 시험 조금 어렵게 나오면 자기, 성공, 광어, 입 같이 나옵니다. 자, 요약지 우리 4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에 법률상 개념, 협의, 광의. 협의는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자, 정착물이 나오면 정착물이냐 아니냐 그것도 시험 나오고, 독립정착물이냐 종속정착물이냐 구분하는 것 이것도 시험 나온다 그랬죠. 빨리 훑어보시고 그다음 검태. 이제 준부동산은 자기, 성, 공, 광, 입으로 들어간다. 저당권 객체가 되죠. 등기등록함으로 하여. 민법 시험도 나오지만 학교론 시험도 같이 해두면 된다. 그 다음 우측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사고 파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투자재, 투기재, 상품, 제품 이거 말고도 부지기 쓸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시장에서 돈 주고 사고 돈 받고 파는 거래행위 대상되는 경제, 그게 다 경제적 개념이다. 뭐 5개 정해져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기술적, 물리적 개념 부동산은 물리, 자연 측면에서 공, 자, 위, 환 이랬죠. 그 다음에 공학, 건축, 사람 손댄 법, 경기. 자, 여기서도 우리 매년 거의 한 문제가 출제된다 이랬죠. 자, 2번. 다음은 토지의 용어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 토지 용어. 여기도 매년 거의 한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10번 중에 한 번 안 나온 적이 있고 거의 매년 한 문제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물론 28회 작년에도 출제됐죠. 자, 1번. 획지는 주택, 점포, 공장. 주상공 나오면 뭐가 있죠? 주상공,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 가능한 땅을 뭐라고 한다? 택지, 집택자, 주거용 건축, 공장용 건축, 상가 건축 되어 있거나 가능한 땅. 택지라지, 택지. 이 집택자, 옛날에는 이 집인데 이제 건축하는 이게 택 하니까 택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택지. 자, 주거용, 상업용 이걸 지목에서 뭐라 합니까? 지목에서 공장용지를 지목해서 뭐라 한다? 장. 주상은 주거용지, 상업용지를 합쳐가 뭐라 한다? 그렇죠. 대장이죠, 대장. 제일 좋아하는 땅, 대장 땅. 대장입니다, 대장. 주식도 대장주 하듯이 대장 부동산입니다. 대장. 이걸로부터 스타트 출발하는 거니까. 대장. 그 다음 2번.
필지는 등기 등록상의 용어, 소유권 단위, 법률상 개념이다. 이거 우리 1필지 1지분 원칙, 등기 등록 단위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2번 정답. 다음 3번. 한계지는 택지용 채원방권 가장 멀리 있다. 토지를 말하면 농경지 등의 지가 수준과 관계없다. 서울 바운더리 이걸 한계지를 한다. 바운더리 언저리 있는 바운더리 이게 한계지인데 서울 동서남북 어디 가더라도 이 한계지끼리는 땅값이 비슷하다. 그죠? 대체지가 형성이 된다. 이러죠. 대체지가 서로 땅값이 대신 비슷한 지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거 옛날에 농지였던 이 땅들이 저 천안 아산 종로에서 전철 타고 천안 아산역을 지나서 온양온천까지 간다. 그러면 이게 농지였다가 택지로 바뀜을 하여 대중교통을 통해서 확산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한계지가 이렇게 확장되기도 하죠. 그 천안에 작년에 피가 1억 붙은 아파트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시골이잖아요. 지금은 시장권역이 확산돼 있다. 그래서 이게 땅값이 급상승하기도 하고 택지 후보였다가 택지 후보지가 되면 대장 후보가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땅값이 뛰는 거죠. 10배, 100배 뛰기도 한다. 한계지 지가 수준은 근데 아직 농사진데 있죠. 옛날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 이거 땅값은 평당 여기는 10만 원인데 이거는 500만 원이라 단절지가 관련이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땅 살 때는 알다시피 공법상 제일 먼저 도, 간, 농, 자 도시적은 주, 상, 공, 노 그부터 보고 땅 가치, 용도에 따라서 땅 가치가 다르니까 그걸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그 3번도 틀렸고 4번 공업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주거지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땅을 후보지가 아니고 이행지 공장이 주거지로 가면 이거는 세부적으로 이행하는 이행지죠. 이행지 상업지 이행지, 주거지 이행지, 공업지 이행지 이렇게 이행지입니다. 후보지는 큰 분류지. 그 다음 나지와 근무지는 기술적 개념이고 갱지와 저지는 경제적 개념이다. 자, 이거 뭐 시험 거의 안 나올 예정입니다만은 갱지하고 저지 차이가 뭐였죠? 자, 예를 들어서 A는 B 둘 다 택지인데 갱지는 건축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도 없고 깨끗한 땅이라 했지. 이게 이열 갱자이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신축할 수 있는 갱신지 신축 이 땅사가 바로 신축하면 돼. 그런데 이 저지는 건축물은 없지만 사법상 제한이 많이 따르고 있다. 사적으로 뭐 지역권, 지상권 등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는 것 이것 해결하고 신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지가 더 싼 땅이고 갱지는 비싼 땅이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게 사법상 제한 있다 없다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이게 법률상 개념이죠. 법률상 기준입니다. 사법상 제한 있는 것, 없는 것. 그래서 법률적 개념이다 이 말이죠. 자, 3번. 그럼 뭐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자, 3번. 다음 부동산 특성 파생현상 열거한 것이다. 가장 옳은 것은 부동성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으로 분리. 자, 부동산은 영속성 영원히 가기 때문에 이용이익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죠. 그건 영속성입니다. 그래서 틀렸지. 그 다음 2번 부정성 균형 가격을 성립이 가능케 하고
토지 공개념 근거 제시한다. 자, 이거 수직적인 우리 물리적 공급이므로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균형 가격이 성립하지 않고 바로 이런 수익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균형 가격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적절합니다. 균형 가격은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리다 할 수도 있고 맞다 할 수도 있는 이런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세모 자연스러운 균형 가격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특징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3번 영속성 소득이득 자본이득 발생시키며 감정평가의 수익 방식 중에서 직접환원법 근거 제시합니다. 자, 직접환원법 그게 어렵죠. 자, 직접환원법 보시면 토지를 땅은 영속성 부부연계 영원히 갑니다. 임대료가 주차장 임대 1,000만 원에 임대를 했습니다. 그럼 매년 1,000만 원씩 받는다. 무한대로 받겠죠. 무한대. 그럼 이거 똑같은 균등한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받는 걸 보고 연금이라 했죠. 연금. 균등한 현금으로 연금. 무한대 가면 무한연금이라 한다 그랬죠. 무한연금 현재 가치 구하면 그게 이 토지의 투자 가치가 됩니다. 무한연금 현재 가치. 자, 그러면 우리가 공식에서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우리 N년, 10년 동안에 가는 유한연금 현재 가치. 이게 만약에 10년간 간다면 건물처럼 50년만 간다면 그다 이거 10% 같으면 10%가 곱해버리면 50년 현재 가치가 나옵니다.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토지는 이게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 여기 10% 하면 1.1 곱하기 1.1 하면 1.21이죠. 거기다 다시 1.1 곱하면 1.331이 되고 계속 1.1을 곱하면 무한대로 커지죠. 숫자가. 무한대 분의 1 이건 얼마다? 무한수 분의 1. 지구인 외계인들이 일론을 가지고 나눠 먹으라 하면 돈 가져갈 게 있다 없다? 일론 가지고 지구인 외계인 나눠 먹으라 하면 가져갈 게 없잖아요. 0이죠. 0. 빵이다. 빵. 그러면 R분의 1만 살아남는다? 그거 바로 1,000만 원 곱하기 10% 분의 1 이렇게 되죠. 이게 R분의 1이 무한연금 평가겠습니다. 이게 R분의 1이. 공식이라서 그래 하는 게 아니라 상식이라서 이렇게 되는데 이 상식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10% 분의 1 하면 되지. 곱하기 10% 분의 1은 나누기 10%하고 똑같죠. 1,000만 원 나누기 10% 하면 얼마다? 1,000만 원 나누기 10%. 얼마지? 1억. 그렇지. 1억. 그래서 이 땅은 1억에 사면 적정 가격입니다. 1억 1,000만 원 주면 손해고 9천만 원 주면 사면 덕이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순수익에다가 환원율로 환원시켜서 바로 구해버렸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뭐냐? 무한연금이라서 그래요. 무한연금. 무한연금 현재 가치입니다. 무한연금 현재 가치. 그래서 이게 영속성에 들어갑니다. 직접 이렇게 하면서 우리 수익 환원법 할 때 순수익에다가 환원율을 환원시켜서 바로 구했잖아요. 그런 근본적 논리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다 이 말이지. 영속성. 다시 읽어보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발생시킨다. 소득이득은 이게 양도소득, 시세, 양도 차익이고 소득이득은 임대소득이고 자본이득은 자본 시세 차익, 양도 차익이죠. 임대, 양도 발생시키고 즉 임대차 시장이 발달됩니다. 오래 쓰는 글씨로 감정평가 시 수익 방식 중에서 직접 환원법을 수익적 근거로 제시한다. 이렇게. 어차피 이 땅은 영원히 가니까. 그래서 3번이 어렵지만 맞다. 정답. 자, 4번. 개별성, 물리적, 용도적 측면에서 대체 가능성이 없다.
땡. 어디가 틀렸죠? 용도적 측면이란 것은 인문적 특성이죠. 인문적 특성에서 용도 측면에서는 이 땅을 택지에 쓸 수도 있고 저 땅을 택지로 쓸 수도 있습니다. 용도 측면에서는. 물리적으로는 대체가 안 되죠. 이 도로에 자 A 땅 300평, B 땅 300평 양은 똑같은데 이거 줄 바꿔서라 대체하라 안 되지 이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 줄 수 있으면 야 바꿔서라 이건 됩니다. 인문적으로는 대체가 되는데 물리적 자연적으로는 전면부에 있는 토지 A 땅하고 후면부에 있는 B 토지하고 300평, 300평 평수가 똑같으니까 서로 바꿔줄 서라 이 대체가 안 되죠. 이거 보고 개별적이다. 그래서 A 전면부의 땅 300평 개별적 평가, B에 있는 땅 개별적 평가, 개별성 대체가 안 되므로 개별 가격이 나옵니다. 다르다. 이건 이제 용도 측면에서는 대체가 됩니다. 틀렸다. 그 다음 5번 용도의 다양성 토지 경제적 공급을 가능케 하고 경제적 공급 곡선을 수직 형태다. 땡. 자 수직은 물리적 공급 완전 비탄력 완비 수직선이다. 이렇게 했죠. 경제적 공급은 당연히 우상량 됩니다. 우상량. 경제 공급은 우상량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이 상대적으로 하나의 특징이 혹시라도 이해가 잘 안 되면 그 상대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상대 개념을 생각하면 여기 이제 바로 안전핀. 어디 가더라도 안전핀을 하나 꽂고 가면 사고 위험이 없잖아요. 시험도 똑같아요. 그래서 수익성과 상대되는 우상향하는 경제 공급 생각하시면 서로 상대적으로 두각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 체크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1, 2, 3번은 부동산에 관하여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부터는 XT 이거 나오는데 XT 시장 분석, 결 분석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4번 X. 다음 주택의 수요 공급에 관한 글입니다. 수요 곡선 D0를 D1으로 이동.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우측으로 보입니까? 좌측이죠, 그죠? 수요 곡선 어제 만난 장소, 오늘 만난 장소 좌측으로 이동해서 아랫부분 좌측으로 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제 만난 것에 비하여 얼마나 가격이 내려왔으며 얼마나 좌측으로 이동했을까? 이 찾는 것은 계산형이고 그냥 단순하게 그리면은 수요 감소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 1번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아니지. 아파트 수요가 감소하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합니다. 땡, 틀렸고. 그 다음 2번 부환제 가격이 상승한다? 그 아파트를 살는데 아파트 진입로가 엄청 비싸대요. 아파트 진입로도 그 아파트의 보완제 맞죠? 진입로가 좋으면 아파트 좋고 아파트 좋으면 진입도 좋아질 수 있고 이렇게 서로 보완 같이 가는 거죠. 같이 함께 살 수밖에 없는 함께 살 때 좋은 거 그게 보완제입니다. 보완제. 그러면 아파트 대문하고 아파트하고 보완제지 대문값이 엄청 비싸대요. 그 동네는 절도연쇄 만화가 철통 같은 대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문이 엄청 비싸대. 그럼 아파트 값도 올라갈 거야. 그럼 사기 힘들지. 담장 허물기 운동 되고 담장 허물면 그 동네가 다 좋아진대. 그러면 담장이 필요 없으면 담장값 치를 필요가 없죠. 그러면 집 사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담장과 주택은 보완관계. 하여튼 보완제가 비싸면 못 사죠. 아파트 진입료가 워낙 비싸면 비싼 땅이라서 비싸면 기부 체납했겠지만 그러면 아파트 사기 힘든다니까. 기부 체납 많이 해야 된다. 비싼 땅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럼 대가를 비싸게 치르니까 아파트 사기가 힘들죠. 비싸니까. 보완제 2번이 답이고 혹시 보완제가 이해 안 되면 대체제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되죠.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제를 안 사고 요놈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닙니까? 요놈 수요 증가 이렇게 되는데
보완제니까 반대로 감소하는 거지. 이렇게 확인해도 됩니다. 그 다음 3번. 주택 대출 이자율이 인하되면 수요 증가, 우측 이동, X. 대체 투자 시장 불황, 대체 나왔네. 주시장이 불황 예상되면 아파트를 더 사는 거죠. 수요 증가이기 때문에 이것도 X 아니다. 5번. 주택 취득세 인하, 취득이 좋다, 수요 증가이지. 그래서 우측 이동이니까 X.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서 네 가지는 좌로 굴러, 네 가지는 우측 이동, 우로 굴러, 하나만 좌측 이동. 2번이 답이다. 자, 수요 공급 시험 부지기수 많이 나옵니다. 그죠? 부지기수 많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5번. 다음 중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간접적 개입 수단에 해당하는 모두 몇 개냐? 자, 간접이 있으면 뭐가 또 있다? 상대 개념. 그렇죠. 직접.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흐르면서 비교하면 틀릴 리가 거의 없다 이 말이지. 이제 나중에 우리 90일달에 이때 가면 시험 임박에서는 안전핀 공부를 합니다. 안전핀. 응? 지금은 이거 하면 안전핀 해라. 이것도 잘 모르는데 저기까지 나오면 약간 헷갈립니다만은 부분적으로 하고 나중에 가면 이제 90일달 가면 집중적으로 안전핀을 하면 알면서 틀리는 문제를 줄이는 기능도 하고 또 생각이 반짝 떠오릅니다. 토지은행 비축제도는 LH에서 정부가 직접 수요 공급하는 거죠. 직접이고 X. 용도지역지구제는 이거는 공공재는 공공이 정부가 공급 수요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거는 토지란 것은 용도지역지구제는 정부에서 공공재니까 직접 개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부세는 세금이죠. 세금. 간접. 이거는 맞다. 이거. 그 다음에 토지 수용은 직접 개입이고 개발부담금 준조세니까 맞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 정부가 직접 개입이고 LTV, DTI 역시 정부가 시장에 간접 개입하는 방식이다. 공공임대는 공공이 직접 임대 공급하는 거니까 직접이고 그래서 세 개 간접이다. 세 개 간접. 자, 이게 쉬운데 시험 잘 나와요. 최근에. 자, 41페이지. 요약집 41쪽. 자, 41페이지 가니까 직접 정부가 직접 수요 공급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간접 시장에 보조하는 건데 세금, 준조세, 금융 각종. 근데 1번, 2번은 우리 주로 사적 시장에서 사적제 자원 배분할 때. 그 다음 3번에 토지 이용 규제 제한. 자, 토지는 공공재 요소가 강하죠. 공공재는 정부가 공공이 개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토지 공공재 이용 규제 제한, 용도 지역 지구제, 건축 규제 등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돼. 시험 잘 나옵니다. 자, 6번. 다음은 외부 호가, 시장 외부 호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시장 수요 공급인데 이 시장판이 있는데요. 마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외부에 이 시장 외부에 플러스 효과, 마이너스 효과 이렇게 누수현상이 나오더라 이 말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외부 효과. 부동산을 투자하면 다른 사람한테 도움 준다, 해를 끼친다. 투기하면 다른 사람한테 도움 준다, 해를 끼친다. 해를 끼치죠. 투기, 투자. 일시적으로 눈앞에는 투기하면 중개 보수가 생기는 듯 합니다. 근데 투자가 왕성해야 원래 중개도 더 잘 돼요. 중장기로 봐서. 자, 투자하게 되면 투자는 늘려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현재 과소, 부족, 적은 수요 공급이 된다. 그래서 투자는 수요 공급을 계속 늘려야 합니다. 이렇게 되죠.
투기는 늘려야 됩니까? 줄여야 합니까? 투기 수요 공급을 줄여야 합니다. 과대, 과잉, 더 많이 수요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문장이 나와야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상대적으로 서로 비교해 보면 돼요. 비교. 자, 여기서 이제 시험 포인트는 시장을 통하여 하면 틀리죠. 시장 외부입니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시장 외부니까. 그 다음 제3자, 시장 외부에 제3자 이렇게 되지 당사자가 하면 또 틀린 데 있죠. 당사자는 사고 파는 이 사람이 당사자래. 시장 외부 제3자이고 그 다음 플러스 회복가는 자 플러스 회복가 마이너스 회복가인데 투기를 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크다 적다? 투기는 사회적 비용이 크죠. 과대. 사회적 비용이 큽니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도록 해야 되죠. 투자는 사회적 비용이 적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적다. 그래서 적다 많다 이걸로도 시험 출제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공급, 투자 수요하면 이만큼씩 이렇게 잉여 남는 게 있는데 이게 의도한 겁니다. 사는 사람의 의도, 파는 사람의 의도, 이게 의도인데 자 우리 이 파는 것은 코스트, 원가를 했죠. 파는 거. 그 다음에 시장 거래가 이게 시장 프라이스 가격을 했고요. 사는 사람은 가치가 더 높으니까 샀겠지. 이 세 가지 부동산이든 동사이든 사람이든 근본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한다 했죠. 자, 원가 2억 주고 산 땅을 3억에 팔면 1억이 남죠. 그게 공급자 잉여라고 합니다. 공급자 잉여. 그 다음 3억 주고 사는데 4억에 산 사람은 4억의 가치가 있대요. 그러면 요게 산 사람의 잉여. 요게 소비자 잉여, 수요자 잉여라 합니다. 이걸 개인 다 모아가 국가 전체 가면 사회적 후세를 한댔죠. 후세. 이게 의도한 거라고. 이게 의도한 건데 당연히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의도치 않은 이런다. 의도한 하면 땡 틀려버려요. 의도하지 않은. 그리고 핀피, 님비. 핀피는 뭡니까? 핀피. 플러스 회복가죠. 플러스 회복가는 핀피다. 프리즈. 인마이. 프론트야드. 우리 집 앞마당에 개발 유치. 프리즈. 들어오세요 하는 게 프리즈. 핀피고, 핀피. 그 다음에 부회복가는 뭐다? not in my backyard. 우리 집 뒷마당에 not 들어오지 마라. no, not 들어오지 마라. 개발 기피 현상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여기 넣어야 되고 이걸 뒤바꿔 놓고 틀리게 찍으라. 최근에 한 문제 출제했죠. 님비, 핀피, 님비, 핀피. 내 짝꿍은 님비입니까? 핀피입니까? 님비. 공부 못하게 입꼬리 툭 찌르고 밥 먹으러 갔다가 술 마시고 째끼 부고 놀러 가고 월드컵 보고 남자 2년마다 우리 대인 경기가 들어오잖아요. 대인 경기 있는 해는 남자 학력이 조금 떨어져요. 지금도 제 학원에서 월드컵은 처음부터까지 학원 안 나오고 계속 보고 나온대. 월드컵맨이 있더라고. 남자들이 종종 그런 경우가 생겨요. 님비, 핀피, 님비, 핀피. 외국가 여기 이제 매년 또 한 문제씩 나와요. 자, 1번 정의 외국가를 사회적 한계 비용이 사적 한계 비용보다 적다. 우리 이 투자는 사회적 비용이 적습니다. 투기가 사회적 비용이 크다 했죠. 그렇게 안전적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2번 정의 회복가는 수요를 증가시켜서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킨다. 투자가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킵니까? 투기가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킵니까? 투자가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거 맞죠? 근데 가격은
가격은 투기 어느 게 더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투기판이 벌어지면 가격이 상승하죠. 기획부동산 등 날뛰면서 투기판 벌어지면 가격은 일시적으로 상승합니다. 근데 가치가 낮으니까 결국 이 가격이 폭락하기도 합니다. 투기 설치 지났다가 휩쓸었다가 농지가 5만 원짜리가 뭐 20만 원, 30만 원 했다가 다시 폭락하고 이런 사이 벌이잖아요. 자, 3번. 부의 애복가가 발생시키는 경우 세금 부과나 규제 등을 통해서 자원 배분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맞죠? 투기하면 정부가 중과세, 기타, 행정, 제재 등 통해서 비효율성을 줄이려고 개입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부의 애복가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그 재화는 사회적인 적정 생산량보다도 적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습니까? 많이 생산되는 경향이 있습니까? 과대, 많이 생산되는 경향이 있죠. 분리수거를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잘 된다, 잘 안 된다? 잘 안 되죠. 그래서 개입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4번이 틀렸다. 정답. 5번. 부의 애복가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제3자에게 환경에 대한 재산권을 갖게 하면 정부 개입 없이도 시장기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이걸 코드 정리를 한다. 맞습니까? 강 상류에 공해공장이 있고요. 오폐수를 방류하면 강 하류 어부들이 고기 잡아먹기 힘들죠. 그러면 서로 협상테이블에 나와서 됐나 됐다. 100억 보상. 이렇게 어부 떠나서 살겠다. 도시 가서 식당하고 살겠다. 자, 부부 싸움할 때 코즈란 아들을 통해서 새끼 쳐다보면 싸울 수 있다 없다? 싸우기 힘들지.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시장기구가. 그래 잉여 남는 게 많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경찰 불러가지고 정부가 개입해서 경찰서 들렀다가 법원에 들렀다가 이렇게 하면 사달라잖아요. 그치? 심하면 이렇게도 하긴 해야 되지만 정부 개입하는 것보다는 사적으로 마켓, 시장 스스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죠. 잉여가 커집니다. 잉여 커집. 그래서 이걸 가지고 코즈란 분이 102세 한 5년 전에 돌아가시는데 102세 때 돌아가시는데 이 논문으로 노벨상도 받으시고 경제학상도 받았는데 출제가 안 돼. 이상하게 출제돼야 되는데 언젠가 한번 출제될 거예요. 자, 외부과 41페이지, 요약집 41페이지 한번 봅시다.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41페이지. 외부 효과 문제, 외부성, 시장 외부, 누수되는 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내부화시킵니다. 내부화시켜야 한다.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시장 외부 제3자에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익, 손해. 정해애복과 핀피, 부애복과 림비 있습니다. 일단은 부애복과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 그 예로 투기, 사회적 비용이 크다. 사회적 효익은 적고 비용은 공급곡선이고 효익은 수요곡선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은 크다. 투자는 사회적 비용이 적고 사회적 효익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적 개념. 이런 외복과 해결 방법이 사적 시장기구 스스로 해결하는 코드 정리가 있고 정부 개입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시험은 대체로 쉽게 나옵니다만은 반드시 여기서도 시험 나오고 맨 앞에 부동산 개념 부부 연계할 때 부동산에 외복과 플러스 마이너스 외복과 있다 하는 간단한 용어로도 출제하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쉬었다가 이제 7번 들어갑시다.